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치 안보 상황 매주 금요일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진보 최강 달마대사 김종대 최강 디펜스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달마가 기가 막혀서 요즘 우리나라 상황 보면은 네. 다 선이고 참선이고 뭐고 다 집어치고 떠나버려 그냥 불사지르고 떠나버려. 혹시 다른 데로 가고 싶으신 겁니까? 네. 달마대사는 맞는데 이 달마대사가 너무 화가 나고 기가 막히다. 네. 어떤 부분들이 좀 그렇습니까? 고향 인도로 되돌아갈 것 같아요. 인도로 가셔야 된다. 예, 이게 지금 상황을 보면은 네. 일단은 저는 이 정부가 벌써 망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을 넘기기가 어려울 거라고 봐요. 지금은 이미 폭삭 망했어요. 그런데 숨만 붙어 있는. 숨만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네. 야당 끄집어들이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아마 올해 하반기가 참 정치에는 지옥이 될 것 같아요. 내년까지 이렇게 하면 여당 전당대회, 네. 또 야당에 대한 사법 리스크 증가, 각종 은폐, 왜곡, 조작, 거기에다가 국가기관의 어떤 무능, 예. 이런 부분이 어우러지는 한국 사회의 어떤 그 한계점이 결국 도달하지 않을까. 저는 이 정권 내년 못 넘긴다고 봐요. 근데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하나요? 뭐 녹취록, 뭐 통화 기록 조금만 지나면 거짓말했던 게 드러나고 네. 또 드러나고 증거가 나타나고 또 증인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내용들은 정말 상상을 못하는 이슈가 더 큰 이슈로 덮고 하나도 해결 안 되고 이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황당한 패턴이 네. 이런 겁니다. 앞으로 드러날 진실을 예상해서 네. 자기가 했던 말이나 행동을 미리 폄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나 원래 허풍쟁이야. 나 원래 거짓말쟁이야. 네. 그냥 앞으로 뭔 진실이 드러나고 내가 한 말이지만 믿지 마. 이렇게 미리 촉치는. 이야. 그럼 또 언론에 먹혀들어요. 저 사람 허풍쟁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네. 근데 전혀 아니거든요. 멀쩡하세요. 또 명품백 같은 경우도 대표적이에요. 나중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드러나니까 이제 돌려주려고 했다, 뭐 했다. 그러니까 미리 초를 쳐 놓으면은 이게 이제 국민 전체가 바보가 되더라도 스스로를 폄훼해 놨기 때문에 제가 원래 그런 인간인 걸 어떡합니까? 이런 식의 방어막. 이런 식의 방어막인데 일단은 자존감을 완전히 버려야 되거든. 근데 제가 오히려 살려드리고 있어요. 아니요, 멀쩡하십니다. 아니다, 당신 멀쩡한 사람이다. 김건희 여사도 멀쩡하십니다. 그건 먹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종호 씨, 당신 말이 일관되고 솔직해, 멀쩡해 내가 보기엔. 이렇게 나는 정상인으로 회복을 시켜드려요. 당신이 했던 말, 행동 다 사실이다. 이렇게 자꾸 회복을 시켜드리는 사람이니까 저는 일종의 치유자이면서 회복자고 그분들은 스스로를 이제 폄훼하는 이런 패턴으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자, 뭐 오늘이 참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7월 19일 날. 오늘이 최상병 순직 1주기 되는 날이고요. 또 오늘 이 사건 관련 탄핵 사건 관련해서 청문회도 예정돼 있고 그렇습니다. 또 오늘 우리 또 예언가 우리 달마대사 우리 김종대 의원이 와 계시는 날이긴 한데 일단 최상병 사망 사건 1주기 의원님께서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 입법 청문회가 있고 이번에 최병에 대한 두 번째 국회 청문회입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한 5가지 정도가 변화됐습니다. 제목 위주로만 말씀드리면 첫째, 작년 8월 4일 날 박대령 항명 이권하기 위해서 국방부 장관 주재 대책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 대통령 국방비서관이 참석했다. 국방비서관. 즉 대통령실이 이 진실 규명에 진실 규명하려는 박정훈 대령을 중재인으로 만들기 위한 대책회의에 직접 개입했다. 요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종호 녹취 파일의 일파만파입니다. 이게 지금 경찰에서도 인사 개입 스캔들로 비화가 될 것 같고 또 삼부토건 이 이상한 주가 흐름
이런 부분들로 지금 일파만파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지난 시간에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 짚어주셨는데 네. 사태가 지금 커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삼부토건 문제도. 예, 삼부토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그 이전에 도이치모터스와 라임 사태 그 다 주가 조작 사건인데 그 선수들이 삼부토건으로 다 이어집니다. 그게 맞다며 이거 예, 똑같은 정말 인물, 심각한데요. 똑같은 인물들. 국가가 지금 관련된 거죠. 예, 예. 그 1차 주포 이모 씨도 등장하고 야, 이건 뭐. 예, 2차 주포 이종호 씨도 등장하고 그다음에 라임 사태 500억을 부당이익을 취한 그 삼부토건 아들도 등장하고 예. 그런데 그 지분의 흐름이 수상하거든요. 네. 그게 이종호 씨가 녹취록에서 언급하는 대목인데 이 중대 사태다. 똑같은 인물들. 거기에다가 저기 영등포 경찰서에서 벌어진 엽기적 사건. 영등포 사건. 예, 이건 뭐냐면 이종호 씨가 조모 서울경찰청의 경무관을 예. 진급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진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건 뭐 실패한 인사하고 뭐 이종호 씨가 괜히 한 말로 넘어갈 뻔했지. 갈 뻔했다. 어. 뭐 별 하나에서 별 두 개 만드는 뭐 이렇게 별동 뭐 이렇게 얘기했던데요. 예. 그렇게 해서 끝나는 줄 알았죠. 그게 아니었어요. 뭡니까? 더 엄청난 진실이 숨어 있었던 그 거죠. 얘기해 주십시오. 영등포 경찰서에서 네. 작년 5월부터 그 인천 세관을 통해 마약이 유입되는 것을 포착하고 네. 마약 사범을 검거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중에 그 인천 세관에 협조자가 있다는 아하. 이런 진술이 나왔어요. 세관에 협조자가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가방을 들고 검색대를 통과해야 되는데 예. 거기는 검색대 통과하지 마시고 이리 돌아 나가세요. 뭐야 세관에서 봐준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들여온 걸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마약을. 네, 네. 그래서 인천 세관을 덮쳤죠. 네. 그리고 관세청을 조사가 들어가니까 네. 조모 경무관의 외압이 시작됩니다. 아하. 이 조모 경무관이 그 세관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예. 그래가지고 영등포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보도 자리에 세관을 조사한다는 대목은 빼라. 그 다음에 저기 저 세관에 대한 어떤 거는 자기가 결백을 주장해. 네. 예, 이러니까 영등포 경찰서가 열받죠. 아유 화나죠. 그래가지고 제대로 하고 있는데. 티격태격 갈등이 벌어졌어요. 거기 그 마약팀 수사팀장 하는 기억경정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하고 정면으로 충돌을 합니다. 경무관과 경정 두 사람이 이제 충돌했습니다. 충돌을 했어요. 예. 그런데 서울경찰청장이 이걸 보고 경로를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서 그 조모 경무관을 인사혁신처의 중징계를 상신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장이 경무관 징계해라고 지시 내린 거네요. 예, 그러니까 중징계는 이제 인사혁신처 그렇죠. 소관이거든요. 더 높죠. 경징계야 자체 감찰로 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예. 그런데 인사혁신처에서 불문 결정이 내려. 잠깐만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임성근하고 똑같은데요. 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훌륭한 경찰을 왜? 그래 보니까 이 조모 경무관이 윤석열 정부 그 출범 전에 인수위 출신이에요. 또 인수인이에요. 이 사람은 인수위. 또 인수위에 예, 그 직원이었어. 경찰 파견자. 이야. 예, 서울대 나오고 행시 출신의 네. 엘리트입니다. 그러니까 불문 이래가지고 없던 일로 만드네. 그러니까 저기 더 화가 난 윤희근 경찰청장이 그럼 내부 감찰이라도 하라고 해가지고 경징계를 내립니다. 그리고 치안감 승진이 안 돼요. 네. 그렇지만은 중징계를 면했거든. 그러니까 기억경장이 열받아가지고 이 경무관을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고발까지. 예. 네. 그런데 여기에 이종호 씨가 구명운동을 한 걸로 보죠. 아이고 이중은 또 구명을 합니까? 여기서? 별 2개 달아줘야 된다고. 네. 근데 별 2개 못 달았어도 분명히 징계는 면하고 네. 계속 자기 사람으로 챙기거든요. 네. 이 임성근 챙기기 하고 뭐가 다르냐? 맥락은 똑같네요. 똑같아요. 임성근하고. 그리고 그 저기 마약 팀장은 전보 발령을 내립니다. 경정. 자꾸 시끄럽게 한다고. 예. 어디 한직으로. 경정은 박정훈 대령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 됐고. 그렇게 돼버렸고. 지금 조모 경무관은 임성근 사단장하고 비슷한 상황이 됐고. 예. 그 구명 활동이나 뭔가 어떻게 해보자는 게 이종호 씨가 다 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요게 이것도 좀 충격적인데요. 충격적 똑같아요, 아주. 요것도 오늘 특검 뭐 청문회 하면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기억경정은 이거를 여야 국회에 제보하겠다는 입장이에요, 현재. 그리고 대통령실이 개입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예. 그거 여사입니다. 또 여사입니까? 또 여사예요. 또 여사예요? 예.
아니겠죠. 계속 여사할 수 아니 본인 주장이 그래. 아 본인 주장입니까? 평소에 그렇게 주장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종호 씨 녹취 파일에 이 얘기가 일부 나오는 거죠. 극히 일부가 이런 겁니다. 이런 것도 또 변화된 사안이고. 예. 또 있습니까? 지금 세 가지 짚어주셨는데 두 가지 네 번째 변화된 요인은 네. 공수처에 공익제보 갔더니 네. 이종호 변호사 출신의 검사가 예. 진술 받았다. 그렇죠. 그 얘기는 이건 이제 많이 김규현 나왔죠. 변호사 공익제보자가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김규현 변호사가 신상을 밝히고 본인이 공수처도 못 믿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본인이 이렇게 밝힌 거는 그 전까지만 해도 밝히지 않았었잖아요. 네. 밝힌 이유 자체가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판단한 거 안 되겠다. 국민권익위도 못 가, 인권위도 못 가, 공수처도 다 썩었어요. 여기에서 깊은 목멸과 좌절감을 느꼈죠. 아니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종호 씨 도이치모터스 변호사를 했는데 뭐 공수처 갈 수는 있습니다. 또 그런 사건을 맡으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그러니까 제보 내용이 뭔지 몰라서 듣고서 사건을 회피했다는데 그건 7월 4일 날 들어간 건데 7월 1일 날 공익제보 신청하면 녹취록을 다 보냈습니다. 그러면 다 알고 있겠네요. 다 들었죠. 그러면서 자기가 사건을 맡는다는 게 저도 뭐 변호사하고 법조인이지만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검사가 또 없나요? 아유. 자기가 안 해야죠. 회피를 해야죠, 이거는. 예. 근데 진술 10시간 끝까지 다 들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예. 그러니까 밑에 수사관들이 쉬는 시간에 외압 때문에 도저히 수사를 못 하겠다 그러면서 국회 앞에 가서 1인 시위라도 하고 싶다. 이 정도까지 나가면서 신상이 공개되니까 여기도 또 일파만파. 근데 오늘 그 김규현 변호사가 청문회 출석을 합니다. 갑니다. 예. 그래서 오늘 출석에서도 아마 본인이 그걸 제보하고 이렇게 신상을 밝힌 경위를 설명할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잘 지켜봐 주시길. 마지막 다섯 번째가 있나요? 4개까지 군사재판에서 드디어 임성근 사단장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확보해서 변호인 측이 어제부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 통화량은 많지가 않은데 용인수지에 가가지고 그게 8월 1일 날. 용인수지를 왜 갔습니까? 포항에 있는 사람이? 글쎄 부인하고 같이 갔더라고요. 용인수지? 거기에 머무르면서 어떤 아직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조금 수상쩍은 전화를 한 7, 8통 하고 돌아와서도 하거든요. 이 인물이 누구냐. 그래서 기자들이 다 전화를 했죠. 그런데 이상한 답변이 와요. 어떤 답변입니까? 또 기자냐 안 받고 이제 문자로 그 문자로 또 기자냐 나는 고석이 아니니 자꾸 전화하지 마세요 이렇게 답장이 와요. 고석 용인수지 국회의원 출마했죠. 국민의힘 대통령하고 절친이고 법무 저도 잘 근무를 같이 해서 그래요? 저희 법무실장을 했던 거기가 용인수지에 살거든요. 용인수지에 출마했습니다. 부승차 출마도 했고. 근데 왜 이렇게 답장이 오지? 아니면 뭐죠?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하든가 그러면서 한사코 신원을 안 밝히고 나는 고석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고석이 아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나. 그러니까 그럼 아니면 뭐 사무장인가 뭐야 도대체가. 이게 지금 이 부분이 왠지 심상치 않다고 봐요. 왠지 심상치가 않다. 고석 뭐 관련 집단 항명수괴죄 제가 교관을 하면서 이런 범죄가 있긴 있는데 이거 누가 이거 아이디어를 줬지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저희 법무관들만 아는 적용하기 어려운 범죄인데 어쨌든 간에 전화가 많죠. 그러니까 지금 청문회가 물어볼 게 많아진 너무 건데. 많아요. 지금만 해도 오늘이 최상병 사망 사건 지금 1주기인데 변동된 또 알아야 될 5가지를 짚어주셨는데 자 지금 또 다른 뭔가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해 7월 19일 날 최상병 그때 실종자 수색 작업할 때 그 영주댐에서 아주 그 많은 평균 75톤 넘는 물이 방류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사실 확인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특검 사안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면 댐에 물이 막 나오면 안전이 우려가 되잖아요. 오히려 더 안 들어가야 돼요. 아예 안 해야죠. 물이 자꾸 나오는데 방류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색을 자꾸 시켰다. 이거는 특검을 해봐야 되는 사안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소방이라든가 지방정부하고 전혀 협조 없이 무리하게 들어갔다는 뜻이죠. 그렇죠. 군대만 알아서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그 전날 실종자를 발견한 것도 소방이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소방하고 유기적 관련이 없으면 현지 작전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해병대가 치고 나가는 거죠. 계속.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상부의 압박이 재조명돼야 될 사안입니다. 사실은 이게 아니라도 전날 비가 많이 와서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졌거든요. 그래서 물이 불어나는데 갖다 댐에 수문까지 열어가지고 이제 하게 되면은 전부 대피해야 돼요. 아니, 거기 댐을 열었다는 거는 그 가지를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대 과실인가. 근데 밑에 하급자들보다는 조금 어떤 지휘관 차원에서 소방과 유기적인 협조본부를 만들고 또 작전 통제권은 육군 54단에 있다고 주장을 하니까 이렇게 해서 그 협조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로지 보여주기. 오로지 보여주기. 또 이날 방송차 온다고. 원래 전날 오기로 한 방송차가 비가 많이 와서 못 왔거든요. 아, 전날 못 오니까. 그러니까 기어코 오게 하려고 장갑차가 들어간 거예요. 원래 전날 그 장갑차, 고무보트 리브, 그 다음에 드론, 헬기 전부 다 동원하는 날이었어요. 이날이 언론의 대대적인 퍼포먼스라는 날이었는데 비가 많이 와서 하늘에 뜨는 거는 못 뜨고 이제는 물로 들어가는 것만 들어갔다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사람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육군 54단장이 지휘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이제 조급증이 고조돼서 야 우리 어제 멋있는 판 벌리다가 안 된 거야. 오늘이라도 뭐 좀 분발해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압박을 느낀 거죠. 그런 거라면 더더욱이나 이게 특검이 좀 돼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가 되는데 자, 특검을 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공수처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죠. 공수처 가가지고 이거 수사 결과 좀 빨리 발표해라 촉구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뭐 이제 아직도 먼 수사가 이게 3년 내내 걸릴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것도 공수처 수사 방해예요. 방해입니까? 이것도? 아니 찾아갔으면 왜 이종호 변호사가 이종호 제보를 받았는지 이런 걸 따진다든가 수사가 부족한 게 뭐냐 좀 무슨 지원을 해주냐 이러면서 신속히 하라 그러면 말이 되는데 온갖 방해 못하게 다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신속히 하라는 건 빨리 종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실제로 말을 했어요. 어떻게 말했죠? 너무 억측이 난무하고 또 정보가 언론에 보도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 지금. 국민의 의원들이 그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짓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래가지고 빨리 종결하라고 원래 7월까지 끝내라 그랬었거든요. 이러면서 지금 또 유족을 핑계로 대면 유족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이러면서 다 공수처 탓으로 몰아붙였는데 이거는 일종의 어떤 수사에 대한 하나의 압박이자 종결 압박이라고 하죠. 빨리 좀 끝내라 대충 하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공수처에 지금 인사 이동이 있었거든요. 계속 그 윤석열 대통령 라인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지금 추측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이종호를 변호하던 변호사가 부장 검사가 검사가 돼가지고 한다는 게 그 자체가 사실 웃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 사건을 그 검사한테 배당을 한 게 그때 차장 직무대행인데 그 양반도 이종호 변호사. 그러니까요. 뭐 변호사야 뭐 죄송한 얘기죠. 돈 주면 뭐 하는 거고 하지만 우리 배우거든요 연수원에서. 쌍방 대리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각자 대리도 하지 말고 법조 윤리에 가까운 거예요.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수사기관에 갔다면 저라면 아예 외면할 것 같아요. 저라면 내가 했던 사건인데 어떻게 내가 같이 했던 내가 돈 얼마나 받았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 피해 나가려고 그 많이 받아 먹었는데 공수처 검사가 됐으면 오히려 안 해야지요. 그걸 후배한테 야 네가 이거 맡아서 해라.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 일이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이고. 웃깁니다, 사실은 솔직히. 근데 차장 직무대리하던 지금 공수처 2부장은
윤석열 대통령 중수 1과장 시절에 그 밑에 검사였어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보를 했으니. 그러니까요. 되겠습니까? 예, 이게 참 아주 뭐. 참. 그래서 끔찍한. 김규현 변호사가 공익 제보자지만 본인의 신분, 뭐 어렵사리 이렇게 결정하고 밝힌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멋쟁 해병에 나오는 그 녹취에 나오는 또 한 명 송 씨가 있습니다. 이 송 씨, 김종대 의원께서는 이 송 씨를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 사람이 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이 카톡방에 네. 공개된 게 지난 6월 25일이에요. 그때 이제 로비설에 이제 어떤 단초가 나온 거 아니냐 네.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이때 녹취록에 있던 5명 중에 한 분이 네. 그 CC라고 되는데 최 씨거든요. 네. 최 씨가 즉시 움직입니다. 그래가지고 박정은 대령을 찾아와요. 네. 그러면서 그 뜻밖의 해명을 한다고. 임성근 사단장 이런 거 골프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네. 그 맨 마지막 줄에 이종호 씨가 얘기한 3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한 줄이 있어요. 네, 3부 내일 체크하고. 예, 요 3부는 3부 토관이 아니다. 골프 1부, 2부, 3부다. 그런 변명을 또 하기. 이걸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김기현 변호사 나쁜 놈이다. 요 2가지였어요. 근데 박정은 대령이 이걸 들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변호인에 김기현 변호인이 들어 있으니까 예. 그거 믿지 말라는 이런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인 건데 네. 3부 토건은 또 뭔 어디 자다가 봉창 뜯는 소리입니까 이게. 그런데 말이 잘 안 통하니까 박정원 대령 해군 사관 85기 동기생을 찾아가서 네. 또 3부 토건이 아니란 말을 하고. 그러다가 국회 찾아와서 보좌관을 만나가지고 또 3부 토건 아니라. 3부 토건 얘기를 계속 하네요. 계속해요. 근데 나중에 나온 녹취록에 3부 토건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3부 토건이 맞는데. 그때 이 팀은 뭘 수습하려고 했냐면 3부로 불똥 튀는 걸 막으려고 했던 것 같고. 막았어야 된다. 그게 바로 여기 녹취록에 나오는 송 씨의 의지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송 씨가 이걸 막고 싶어 했다. 송 씨는 경호처 있던 직원이기도 하고 또 그렇죠. 민주당하고 또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 네. 그 경호팀에도 있었고 또 이재명 대표 팬카페 그 발기인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 성향은 민주당인 것 같아요. 그랬는데 유독 이 건에 대해서만 박정원 대령을 음해한다든가. 또 3부 토건을 이렇게 디펜스하는 이런 쪽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녹취록에 3부가 다 나와 버렸으니 이제는 그 변명도 못 하는 건데 그래서 이분이 임성근 사단장하고도 직접 연결돼 있고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종호에 대해서. 어떤 걸 하죠? 이종호가 입을 열면 여사가 다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구조냐 하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때 돈 벌고 아무런 사법 처리도 안 받은 게 김건희 여사입니다. 지금 상황 그렇죠. 조사도 안 받고 있고. 그런데 이종호 씨는 손해를 보고 끝까지 이거 털고 나가질 않고 주가를 갖고 있다가 손해를 보고 사법 처리도 받았어요. 집행유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이종호 씨 입장에서 김건희 여사는 배신을 하고 나간 거예요. 끝까지 남아 있어야 주가를 떠받치는 자금력, 힘이 돼가지고 계속 주가를 높게 유지할 수 있는데 딱 높아지니까 딱 팔고 나가면 남아 있는 사람들은 개털이 다 되는 손해 보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좋은 관계는 아닌데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 입을 벌리면은 이게 여사가 다치니까 김건희 여사하고 또 했던 무슨 대화가 나올지 모르니까 결국은 신경 써줘야 된다. 이게 이종호의 백그라운드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아까 치안감 얘기를 하는 그 경무관도 보호를 받고, 그렇죠. 임성근 사단장도 보호를 받고, 뭐가 이게 좀 보니까. 그 백그라운드 송 씨가 아는 것 같아요. 송 씨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검찰, 국정원, 경호처 옛날 직원들을 자주 봐요. 해병대도 많이 만나고.
자, 이 지금 말씀 중에 김건희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또 좀 전에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 모든 게 김건희에서 통한다 이런 얘기 또 센 발언 또 하셨어요. 네. 가장 심각한 건 어떤 거가 될까요? 3부입니까? 예, 3부가 지금은 제일 아주 치명적이죠. 왜냐하면 네. 주가 조작 주범들이 다 보인다. 거기 다 있다. 그리고 주가가 수상하다. 네. 4배가 뛰어요. 그때 우크라이나 재건. 저도 4배인 줄 알았는데 5배입니까? 1,000원에서 5,000원. 5배도 넘어요. 더 됩니까? 더 돼요. 그래서 이상하게 되고 주가가 뛸 무렵에 삼부토건 일가에 예? 지분이 움직인 것 같아요. 지분이 또 움직입니까? 왜냐하면 그 이종호 씨 녹취록에서 아들 지분을 아버지가 팔고 이런 대목이 나와요. 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시점에 팔았느냐에 따라서 그 굉장히 이게 의혹이 커지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네. 이 삼부토건을 인수한 세력 자체가 쭉 보면은 냄새가 좀 나요. 주로 돈놀이 잘하는 네. 세력들이 있어요. 근데 누구라고는 아직 말씀드리긴 좀 이른데 곧 나옵니다, 이것도.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금감원 같은 데서 조사하면은 조사가 되거든요. 되겠죠, 당연히. 안 하잖아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하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지금 이 공수처의 제보가 이 정도 갔으면은 공수처가 지금쯤이면 이종호 휴대폰 정도 확보하고 금감원에도 의뢰를 했었어야 되거든. 해야 되는데 네. 아직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아직도 안 하고 있어. 아직도. 자, 그리고 또 지금 송씨 얘기도 있고 이종호 얘기도 있지만 우리가 무슨 결혼식에 줬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그거 알려진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이종호가 우리라고 할 때 그 우리에는 네. 삼부토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3부입니까? 3부. 예, 그런데 전 회장, 지금 회장이 아니죠. 조남욱 전 회장. 예, 그렇습니다. 거죠? 거기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김건희를 소개시켜 줬다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예.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이 조남욱 회장을 아느냐 이런 어떤 검증에 시달렸죠. 네. 그래서 안다고 했죠. 안다고는 했어요. 그런데 10년 전부터 통화를 안 한다 이랬죠. 뭐 골프 같은 것도 뭐 증거가 골프하고 명절 때 한우 선물 뭐 이런 건데 그런데 이제 훗날 조남욱 회장의 업무 일지, 네. 그 일정표하고 뭐 몇 가지 자료, 장보가 입수되고 이러는데 끊어진 관계라고 했던 그 시점 이후로도 계속 명절 선물이 오고 갔거든요. 계속, 예. 예. 그래서 그게 진짜 맞냐.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그때 당시에 삼부토건 조 회장을 통해 윤 대통령을 만났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에 대한 명확히 부인이 없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시켰다고 하는 그게 삼부토건 전 회장을 얘기하는 것 같고 결혼정보업체 아니죠 이거는? 예, 예. 예. 그래서 이종호 씨의 우리는 김건희와 네. 그 주변의 주가 조작 세력과 삼부토건이 다 하나의 우리 예,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넓어요. 이야, 만약에 이제 이게 저는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데 우크라이나에 재건하겠다라고 하고 삼부토건 주가가 이제 부양 올라갔잖아요. 예. 그 전에 만약 이 사람들이 조작을 하거나 샀거나 이러면 국가가 개입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희한한 게, 자, 우크라이나하고 네. 삼부는 아무 인연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 그 주가가 그쪽에 올라가는지 이해가 안 돼요. 원희룡 장관이 우크라이나 가고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가고 하면서 삼부가 우크라이나 건설회사하고 뭐 MOU를 체결했다. 네. 재건 사업 같이 하자고 협력 관계를 체결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대통령실에 들어갔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곧 뭐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러면 기업은 공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외 우크라이나 지사가 설립됐다. 네. 거기에 어떤 이제 이사진이 투입됐다. 또 어떤 사업을 프로젝트에 도전을 한다. 뭐 이런 걸 기업 공시를 해가지고 투자자들이 알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기업 공시에는 우크라이나 내용이 한 개도 없어. 다 쇼야 그냥. 네. 전부. 그러니까 올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또 떨어지겠죠. 네. 실체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때는 이미 팔아치우고 나간 세력이 있단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감원이 해야 되는데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순히 주가를 저번 도이치 때 같이 무식하게 매매하는 게 아니라 뭐 전환 사채를 발행한다거나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요. 우회로도 있고 이런 것들로 해서 이런 방법이 있는 거죠. 삼부토건의 사주들이 올라간 주가를 한껏 올려서 지분을 매각하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뚝 떨어졌잖아요, 올해. 이때 다시 사들여요. 그런 방법도 있죠. 예. 그러면은 5배 차익이 나온다고. 예. 앉아서 지분 지키고 돈 벌고. 네. 이게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이게. 이게 사기거든요. 네. 그런데 이 한국의 건설 상장사 중에서 삼부토건이 70위권 밖이에요. 뭐 유명하지도 않지 않나요? 지금 상장 폐지한다고까지 말이 나오던 기업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수혜 기업이다? 납득하기 어렵네. 아니 그냥 뭐 정부가 뭐 다리 놔주지 않는 이상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저기 뭐냐 공시에 보면 앞으로 해외 사업 폐지한다고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저기 해외 사업이 매출의 4%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한다는 겁니다. 한때 중동건설부 같이 이렇게 해외에 나위던 기업이 네. 안 한대. 그런데 해외 사업 우크라이나 한다고 주가는 오르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때가 전부 원희룡 장관,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이 움직인 네. 그때란 말이요. 그러고 나서 올해 이제 저기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그 저기 지금 새로운 삼부토건 사주의 아들은 도이치모터 라임 사태 500억 수익을 얻어가지고 네. 저기 법원이 20년형을 때렸습니다. 아 수익을 얻어서. 그런데 이 아들이 예. 서울구치소에 있는데 이제 저 동부구치소인가 어디로 옮겨야 되는데 네. 거기 시설이 나쁘다고 서울구치소에 더 있어야 된다고 이러면서 그걸 사정을 이종호가 봐주는 얘기를 녹취록에서 하는데 실제로 나중에 넉 달 더 있어요. 아, 더 있어요? 옮기기로 했던 날짜를 넘어서. 동부가 좋고 서울이 좀 안 좋습니다. 반대일 것 같긴 한데. 아 그래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동부가 되게 뭐 좋습니다. 내가 살아봤어야 알죠. 되게 좋아요, 동부가. 네. 그랬는데 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서울구치소에 넉 달을 더 있었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아직 언론이 그 안 쓰고 어떤 있는 내용이 내용입니까? 있어요. 이만한 일로 그 김영철 검사한테 부탁하긴 좀 김스타 그렇고. 김영철 검사죠. 장시호 관련된 녹취록. 예, 그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왜 이 이름이 나오는가 보니까 도이치모터스 때 자기 수사한 검사야. 아, 또 연결돼 있습니까, 이것도? 예, 연결돼 있는데. 탄핵 지금 제기된 그 검사 아닙니까? 예, 그런데 김규현 변호사한테 김영철 검사를 소개해주겠다는 제안을 소개를 또 해주고. 했던 제안을 하고. 네. 근데 이거는 서울구치소에 널려 있는 건 건이 조금 작아서 네. 요만한 건으로 김영철 검사한테 부탁하기는 좀 그렇다. 그렇다. 그 정도 녹음 자료가 있다. 예. 그래서 다른 방법을 썼나 봐요. 네. 그래서 나중에 더 눌러 앉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이종호 씨가 굉장히 사리 판단이 정확하고 판단력이 좋네요. 판단력이 실력도 아주 있고. 정확하고 정보력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말하면 다 이루어져. 국방장관 갈린다 그러면 갈리고 바뀌고 해병대에서 사성장군 발표한다 그러면 하고. 발표되고. 예. 아니 지금까지 이 사람이 얘기한 건 다 맞아.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근데. 본인은 허풍쟁이라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예. 자, 오늘 청문회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종호가 불출석 한다는 얘기도 있고 어떻게 이종호 전 대표는 안 나온다 그랬어요. 안 나와요. 불출석 사유서를 냈어요. 냈다는데 사실은 뭐 본인이 안 나올 거리가 될까 싶기도 하고. 예. 그러면 다음 청문회 때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그건 모르죠. 그런데 그 다음 청문회가 이제 또 마침 김건희 여사 청문회니까 네, 26일입니다. 예, 오히려 그때 나오면 더 좋고. 네, 지금보다는. 예. 알겠습니다. 뭐 오늘 오늘 청문회 좀 이렇게 어떤 저- 측면 보면 좋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5가지에다가 초장 예, 얘기했던. 제가 그 부분에다가 지금 이를 유심히 보는 건 뭐냐면은 이제 그 이종호 씨가 그 송모 씨하고 네. 그 상당히 휴대폰 메시지를 제가 듣기엔 별것도 아닌 내용을 서로 지우기로 하고 공모한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있어요? 예, 그래서 무슨 메시지가 지워졌을까? 그리고 김규현 변호사가 그 통화 녹취록에는 없지만 사석에서 이종호 씨를 만난 일이 많거든요. 대화를 했던 적이 있겠죠. 예. 그런데 무슨 얘기가 나왔는가 그때.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수행원 실명까지 되더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그 어떤 자리에서 무슨 이유로 됐는가? 그리고 이종호 씨하고 김건희는 어떤 관계인가? 그게 김규현 변호사가 오늘 증인으로 나오면 얘기를 많이 하겠네요. 많이 할 걸로 본인이 예상해요. 알고 들었던 내용들 네. 다 얘기를 하겠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제가 원래 한 3, 4주 전에 그때 그 저 공수처에 그 중요한 제보가 가면 앞으로의
이 최혜병의 사건은 김건희 게이트로 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 예언하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부 여사판이에요. 김건희 여사판. 여당 전당대회도 여사판, 댓글, 댓글도 여사판, 여기요 최혜병 공수처 이것도 공수처도 여사판, 경찰도 여사판, 대한민국 다 여사판이에요 지금. 이거 오래 못 가요. 뭐 명품백 저거는 아주 제일 작은 건이고. 알겠습니다. 싸게 끊어준 거지 뭘 검찰이 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강 디펜스 김종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